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지러움을 참으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이 오히려 뇌졸중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밥을 먹고 바로 눕는 행동이야말로 뇌를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평생 게으르면 병이 된다고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닌 의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70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단 3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 3일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조금 파격적으로 들리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께 식사 후엔 무조건 누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10분 중 9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소가 되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한마디 속에 감춰진 오해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그리고 부지런함이라 믿었던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혈류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딱 하루만 실천해도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옥천에 사시는 72세 정미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평생 채소 장사를 하며 3명의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이 시대의 진짜 어머니상이셨습니다.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쉬는 법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부지런함 그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 국밥 한 그릇을 든든히 드신 후 일어서려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머리가 빙 도는 어지럼증이 밀려온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빈혈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오히려 기운을 내보시겠다며 고기도 더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마다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버티시다가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놀랍게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빈혈도 아니고 혈압도 안정적. 그런데 왜 이런 어지럼증이 반복됐을까요? 저는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듣자마자 단번에 식후 저혈압을 의심했습니다. 그 증상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었어요. 몸이 뇌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체중의 고작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몸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몸속 포도당과 산소의 5분의 1을 오직 뇌가 써버릴 만큼 엄청난 에너지 괴물이에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단 1, 2분만 줄어도 뇌세포는 바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와 장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이동하죠. 젊을 때는 자율신경이 빠르게 반응해서 장으로 몰린 피를 조절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60세, 70세 이후에는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센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위장으로 피가 몰릴 때 뇌 쪽으로 보내야 할 혈액을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뇌는 산소 부족 상태, 즉 허혈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은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름이다, 바로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으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몸을 계속 움직이십니다. 정미순 어르신도 뇌가 쉬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그 손을 뿌리치고 더 일하셨던 겁니다. 뇌로 가야 할 피가 위와 근육으로 흘러나가 버리면서 뇌는 천천히 메말라갔죠.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혈관이 마르고 있다는 위급한 경고음이었죠.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찾아오는 나른함이나 졸음을 식곤증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식후 어지럼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식사 후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은 실신, 낙상, 고관절, 골절 같은 치명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손상이 누적되면서 뇌졸중과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식사 후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이런 분들을 위한 뇌소생 루틴입니다. 왜 밥을 먹고 바로 누워야 하는지, 그 간단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뇌혈류를 되살리고 뇌의 생명시계를 10년 젊게 되돌려 놓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몸이 가장 현명하게 뇌를 보호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즉, 위장으로 쏠린 혈액을 다시 뇌와 공평하게 나누는 생리학적 지혜, 중력에 순응하며 뇌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과학적 생존 전략인 것이죠. 지금부터 10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게 호흡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뇌혈류를 되살리는 3가지 핵심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중력을 이용한 혈류 재배치, 즉 식후에 몸을 눕혀 심장과 뇌의 높이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직후는 소화기관이 혈액을 독점적으로 끌어모으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심장은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머리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뇌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를 받기 위해 반드시 더 높은 압력을 요구하게 되죠. 잠시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고층 아파트의 지하 펌프, 뇌는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수도꼭지입니다. 지하 펌프가 오래되어 약해진 상태에서 1층과 2층의 상가가 물을 전부 끌어쓰고 있다면 펜트하우스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겠죠. 지금 우리 노년기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펌프질 능력이 아무리 건강해도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식사 직후 피를 죄다 빨아들이니 뇌로 가야 할 혈류가 부족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을 눕혀서 심장과 뇌를 같은 높이에 두는 것. 단순한 쉬는 자세가 아니라 유체역학적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심장은 더 이상 중력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펌프가 10층까지 억지로 물을 밀어올리지 않아도 되니 훨씬 적은 힘으로도 혈액이 부드럽게 머리로 흘러들어갑니다. 심장의 부담은 줄고 뇌는 신선한 피를 한껏 공급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마치 메말라 있던 논에 비가 스며드는 듯한 생명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정미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제안을 의심하셨죠.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고 배웠는데 그게 몸에 좋은 일일 리가 있나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금 뇌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쉬어달라는 구조 요청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용기 내서 제 말을 따라 식사 후 반드시 20분간 몸을 눕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마다 괴롭히던 어지럼증과 두통이 사라지고 피곤함 대신 머리는 맑아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뇌에 필요한 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니
생리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분들, 즉 속쓰림이나 트림이 잦은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대신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를 잇는 하부 괄약근이 느슨해지는데 이때 일자로 누우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나 쿠션으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들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각도면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걸 막으면서도 심장과 뇌 사이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혈류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뇌도 살리고 속도 편한 황금 각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졸중을 막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고귀한 처방전입니다. 뇌는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때만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뇌로 향하는 혈관 고속도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세, 바로 의자에 앉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깊숙이 밀어넣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신 채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망치고 뇌혈류를 막는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부학적으로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젖혀지는 골반 후방 경사가 생깁니다. 골반이 눕듯 말리면 그 위를 지탱하는 척추가 굽고 몸 전체가 중심을 잃으며 결국 머리는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흔히 거북목 증후군이라 부르는 그 자세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거북목이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체를 잇는 신경고속도로를 압박하는 구조적 재앙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목뼈 앞쪽에는 심장 박동과 혈관 수축,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목이 앞으로 쏠리고 경추의 C자 커브가 사라지면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면서 뇌와 장기 사이의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식사 후 피가 위로 몰릴 때 뇌로 돌려보내야 할 신호 자체가 마비됩니다. 정미순 어르신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경추 압박이었습니다. 평생 채소를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일하셨고 쉴 때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TV를 보시던 습관이 경추를 일자로 굳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어르신 의자에 앉으실 땐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고 척추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세요. 골반이 바로 서야 허리가 펴지고 허리가 바로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바로 목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뇌로 향하는 신경과 혈관의 고속도로는 다시 뚫립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허리가 뻐근해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자세 하나가 신경과 혈류의 균형을 되살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만세수면법.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잠들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아니, 자면서 만세를 하라니? 하고 의아하신가요? 하지만 이 자세는 폐와 심장, 순환계를 한꺼번에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피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피, 즉 정맥 환류가 원활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근육이 움츠러들고 흉곽이 뻣뻣해져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로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가슴이 물리적으로 열리면서 갈비뼈 사이, 즉 늑간이 넓어지고 폐가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심장으로 향하는 대정맥 통로가 활짝 열리죠.
피가 막힘없이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다시 뇌로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혈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밤사이 뇌척수액의 흐름, 즉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순환까지 활발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진짜 만세 자세는 금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깨 힘줄이 눌리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만세 수면법은 팔꿈치를 가볍게 굽혀 손이 어깨나 가슴선 위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더벌유자 형태입니다. 정미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다 보면 팔이 내려왔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맑아요. 겨우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뇌가 다시 숨을 쉰 겁니다. 여러분도 단 3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수면 중 뇌가 맑아지고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2가지 엉덩이 깊숙이 밀어넣기와 만세 수면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 만성 피로와 불면까지 한 번에 개선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닙니다. 자세 하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10년 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72세 정미순 어르신이 어떻게 단 3일 만에 활력을 되찾았는지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뇌소생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메모지를 꺼내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꼭 각인해 두세요. 말씀드릴 루틴은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회복시키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늘 습관처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자세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려서 부드러운 만세 동작을 5번. 마치 하늘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듯 천천히 기지개를 펴면서 가슴 앞을 열어주면 됩니다. 1분 남짓한 동작이 밤새 굳어있던 흉곽을 확장시키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단 1에서 2분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눈의 초점이 또렷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한 컵의 물은 수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가 끈적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뇌의 첫 번째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 한 숟가락 덜어 소식으로. 과식은 위장의 과도한 혈액을 빼앗기게 만들어 뇌혈류 부족을 악화시킵니다. 그 대신 부드럽게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마친 뒤 정미순 어르신은 예전 같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시장으로 뛰어나가셨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실 소파로 가서 등 뒤에 쿠션 2~3개를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올린 채로 편안히 눕습니다. 완전히 일자로 눕는 대신 위식도 역류를 막기 위한 황금 각도를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조용히 20분간 눈을 감습니다. 뇌로 피가 천천히 흘러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 어르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20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는 치료 시간입니다. 소화기관의 운동이 안정되고 뇌세포가 신선한 산소를 충전하며 전신의 재부팅이 시작되는 찰나죠. 20분 후 어르신은 머리가 핑 돌던 증상도 사라지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부지런히 설거지를 하고 시장으로 향하셨지만 이제는 1cm의 기적을 기억하며 앉으셨습니다. 즉 채소를 손질하거나 잠깐 쉰다고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1cm 더 밀어넣는 것. 그렇게 하니 허리가 곧게 펴지고 목이 척추 위로 바로 세워졌습니다. 목뼈가 제자리를 찾자 눌려있던 자율신경이 풀리면서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자세 하나가 신경과 혈류를 살린 겁니다. 저녁에도 어르신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식사 후 20분간 상체를 세워 수평뜨기 휴식을 한 뒤 스마트폰은 아예 침실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화면을 보는 자세 1시간이 3시간 동안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을 눌러 피의 흐름을 막는다는 제 설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만세 수면법으로 손을 가슴 위에 살짝 올린 채로 잠드셨습니다. 그렇게 단 3일. 어르신의 얼굴빛은 놀라우리만큼 맑아졌고 안색과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배웠을 때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식후에는 누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눕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엔진에 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주유 과정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채운 뒤에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뇌의 골든타임. 뇌로 들어온 피가 도달해 가장 맑은 상태일 때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바둑, 퀴즈, 독서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회로가 촘촘해지고 젊어집니다. 쉬는 시간 20분은 충전, 그 다음의 활동은 사용입니다. 2단계를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가 더욱 단단해지고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일 틈이 사라집니다. 그럼 선생님, 베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몸을 눕혔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이 유지되는 높이, 그리고 뒤통수보다는 목덜미가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형태가 좋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기도를 눌러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너무 낮으면 혈류가 머리로 몰려 안압과 뇌압을 높입니다. 목은 단단히, 머리는 살짝 들어가는 기능성 베개,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번째,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편안히 누워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소화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아집니다. 즉, 뇌는 쉬면서도 대사는 더 활발해지는 것이죠. 3번째,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더 편한데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근육뿐 아니라 뇌의 활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쉼표.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휴식과 활동의 정확한 리듬을 지키면 3일 만에 여러분의 뇌도 정미순 어르신처럼 달라진 활력으로 응답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군가만 알던 특별한 치료법도 아니고 비싼 약이나 시술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의 원리를 그대로 존중하며 그에 맞게 사는 상식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식을 단 3일만 실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1%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안하며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만 난다는 기분을 느끼시는 그날까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세요 하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남보다 부지런하려 애쓰며 조금이라도 몸을 더 움직여 가족을 챙기고 나라를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못하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미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절박한 부탁이자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특히 여러분의 뇌가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참는 게 강함이 아니고 잠시 멈추어 숨 고르는 것이야말로
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20분 전략적으로 눕는 휴식으로 뇌의 혈류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잠잘 땐 만세 수면 자세로 신경과 혈관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십시오. 셋째, 그렇게 충전된 뇌로 세상을 향해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하루에 20분 휴식은 여러분이 남은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고 생생하게 살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동시에 휴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삶의 활력을 잃지도 마세요.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균형이 무병장수의 길 그리고 후회 없는 노년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